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 약간 컨셉을 메가스터디처럼 강의해주는 컨셉으로 찍어봤어요. 왜냐면 오늘 하는 얘기가 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PPT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칭 심리학 1타 강사 저 조명국이 여러분들 멘탈 1등급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능 1등급 강사 뭐 이런 거 같죠? 수능 특집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안회피형 애착의 심리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요청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불안형과 회피형을 해놓고 왜 불안회피형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다 다루고 가자 해가지고 이번에 찍게 됐습니다. 이전 영상의 두 가지는 이 애착 유형 테스트랑 불안형 회피형 애착의 연애법은 이 책을 많이 참고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 많다고 치면은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그 애착 유형 테스트를 안 해봤다,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 아니면 안정형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애착 유형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영상 갔다가 이번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자아에 대해서 오늘 그 공부를 좀 해볼 건데, 나의 자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면 아이, 다른 하나는 내면 어른, 또 어디에서는 이제 성인 자아라고 표현하는데 뭐 용어의 엄밀성 이런 거라기보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용어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안에 내면 아이와 이 내면 어른이 있는데 이 내면 아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나의 욕망, 욕구, 본질적인 감정 같은 거를 담당하는 요인이고, 내면 어른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역할을 한다. 이 나의 자아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은 서로 이렇게 어떤 사이를 갖고 있는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건강한 멘탈과 자존감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멘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사이가 좋다는 건 뭐냐면, 내면 아이가 욕망과 욕구, 그런 감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일해가지고 막 9시간, 10시간 일해서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 라고 이제 내면의 아이가 어떤 자신의 욕망, 그리고 힘들다는 뭐 그런 감정들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성인 자아가 네가 지금 쉬고 싶구나. 이해해주고, 이해.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라는 어떤 평가 해주고 쉬어도 된다. 그리고 쉬게 해주는 행동까지 이걸 해줘야 그러면은 얘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좋은 거야. 쉬니까 인정도 해주고 잘 쉬었고 뭐 이런 기분 좋은 상태로 남는 겁니다. 이게 사이가 좋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해, 뭐 먹고 싶어, 그럼 얘는 먹고 싶게 해주는 뭐 그렇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보자면 이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어떠냐? 같은 상황에서 오늘 너무 많이 일했어, 쉬고 싶어 라는 나의 어떤 감정과 욕구를 표현했는데, 이 내면 어른 성인 자아가 어떻게 평가하냐? 나쁘게 평가하는 거야. 뭐가 많이 일해? 너 열심히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쉼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울면서 이 하루를 되게 또 뭔가를 이제 집중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자기 개발하고 쉬지도 못하고 유튜브 관련한 영상 또 찾아보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을 때도 이 모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면 아이와 성인 자아가 있는데, 내면 어른이 있는데, 당신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는 공감해주지 않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표현하죠. 이 내면 어른은 어디서 이제 그런 태도를 배우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이제 뭐가 있겠어요? 마음속에 그냥 욕구랑 욕망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맨날 배고파, 밥 줘, 뭐 나 지금
뭐 자고 싶어 뭐 이런 것만 있지 어떤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할 능력이 없죠. 그걸 누가 전적으로 해주냐? 부모님이 해주죠. 부모님이 이 아이의 욕망을 들어줘서 뭐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뭐 똥 싸면은 기저귀도 채워주고 갈아주고 뭐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가면 좋은데 어떠냐? 이 부모님이 자식을 막 너 부족해, 너 왜 그래? 넌 성격이 이상해 라는 방식으로 나를 평가해 왔다면 이 아이는 그 태도를 정확하게 이 내면 어른으로 귀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건데 감정과 욕구를 묻지를 않아. 되게 고압적인 부모나 관심 없는 부모들 이런데 그러니까 얘가 막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말을 해. 엄마 나 뭐 축구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가 무슨 축구야? 공부나 해. 이런 반응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축구를 하고 싶은 이유도 묻지 않고 하고 싶어서 좌절된 그런 감정도 부모님이 들어주질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내면 어른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난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너는 부족해 라는 게 하도 듣다 보니까 아 나는 부족하구나. 아, 나는 왜 그러지 도대체? 나는 성격이 왜 그러지?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판단하고 당연히 나쁘게 평가하니까 나를 위해서 행동해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설사 성인이 돼서 축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안 돼. 너 그냥 돈이나 벌어야지 무슨 축구야. 너 어렸을 때나 축구 재밌게 하는 거지. 지금은 재미도 없을걸? 막 이러면서 안 해주는 거야 행동을. 그러면서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정과 욕구를 누군가가 물어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물어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역시 자기가 어떤 감정과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를 잘 파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 내면 아이는 더 이상 이 내면 어른을 신뢰하지 않아요. 불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나의 욕구나 나의 욕망, 감정을 말해도 안 들어줄 거잖아. 마치 부모님으로 치면 내가 맨날 외식하고 싶다. 맨날 노래를 불러도 안 들어주면 아이는 어느 순간에 이제 무력감을 느끼고 당연히 말을 안 하겠죠. 뭐라 말해? 입만 아프지. 신뢰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 성인 자아는 또 어떠냐? 뭐 당연히 말도 예전부터 안 좋았지만 얘가 말도 안 하고 자신의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상태니까 당연히 챙겨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챙겨줄 생각이 애초에 없고 챙겨줄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왜?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평가만 계속 내리는 겁니다. 이제 불안정 회피 애착으로 가볼게요. 아까까지는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불안정 회피 애착의 마음 상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상태냐? 자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애인을 만나면 내 자아에 애인을 이렇게 할당시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당시키는 거예요. 원래 연애를 하면 사실 내 자아의 일부가 돼요. 애인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평가해주고 뭐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내 자아를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데 이제 불안정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할당하는 거예요. 자아의 너무 큰 부분까지 애인에게 할당해버리고 그 상당 부분의 내면 어른 역할도 이 애인한테 할당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보면 이제 내면 어른의 역할을 애인에게 할당해서 줬다는 건데 문제는 요거 핵심이에요. 요거 핵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면 아이는 내면 어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할당을 또 크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 어른을 믿지 않는 것까지 투영시킨 거야. 즉 애인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이다 라는 건 결국은 애정을 원하는 건데 회피한다. 어떤 관심을 또 싫어한다는 건데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모순 같잖아요. 왜 그러냐? 이 자아는 분명히 어떤 사랑을 원해. 왜냐면 엄마 아빠나 주위 사람들이 이런 욕망이나 욕구를 챙겨주지 않아서 사랑받길 원해. 근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이 내면 어른이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자기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애인한테 줘버리고, 그렇다면 애인을 믿고 그냥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예전에 내면 어른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 불신한 것이 투영된 애인의 행동도 불신하게 돼. 그게 정말 이 불안정 회피 애착의 그런 애로사항이에요. 사랑을 원해. 하지만 사랑을 받으면 네가 사랑을 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정말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 상태냐면, 나는 항상 이 자아가 항상 불충분하니까, 나를 신경 써주는 그런 것들이 항상 내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채워줄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애인으로 채워. 근데 원래 이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되게 이상적인 존재를 찾기도 해요. 내가 정말 힘들게 너를 만났으니, 정말 어렵게 마음을 열었으니 네가 완벽한 존재로서 나의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잘 케어해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스스로 해야 되기도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뭐 애인의 마음을 1부터 10까지 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 혼돈과 파괴와 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내면 아이가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말해. 근데 웃긴 건 또 이상적인 존재는 또 원해. 안 말하면서 이상적인 존재는 원해. 그러니까 얘는 자기도 안 말하면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해내길 원해. 근데 못하겠죠? 그럼 막 화를 내. 또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말과 행동을 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얘는 이제 성인 자아, 내면 어른을 이제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게 투영된 애인도 못 믿어요. 그래서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너 또 나 나쁘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애정 혹은 평범한 행동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해. 나 바꾸려고 하지 마. 왜냐면 이제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웃긴 건 또 너는 나한테 맞추래. 이게 진짜 짜증나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난 맞춰 나가자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날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이런 황당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쳐. 그럼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멘탈이 파괴되고 막 약간 주눅 들면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처럼 이제 연애를 지속하거나, 근데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불행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거나. 근데 여기서 이제 애인이 떠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 너는 내가 찾던 사람 아니었네. 결국 넌 이상한 사람이었네. 이러면서 또 자신을 보호하는 결론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 회피형 애착을 가진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겪은 것도 좀 있고 이런 건데,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제가 말했던 거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착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문제 없어. 그냥 내가 조금 예민하고 뭐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결국 상대가 나를 못 맞춰주고 나를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잖아. 상대가 이상한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당신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 만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노와 불안은 당신이 만든 거지 상대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마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고 내가 관계를 망쳤고 내가 이상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너무 힘드니까 계속 미루는 건데, 이건 미루면 미룰수록 감당하는 크기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무너지진 않아요. 내가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어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왜 내면 어른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가치관을 조정하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불안 회피형 애착을 가진 애인을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바뀔 거야. Never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사람은 언제 바뀌냐? 자기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바뀝니다. 이 사람이 불안 회피형 애착인지를 좀 물어보는 것 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연애 경험을 물어보세요. 상대방 연애 경험을 물어보면 분명히 어떤 상처도 가득하고 매번 빨리 끝나거나 아주 나쁘게 끝난 경험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만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100% 신뢰하기보다는 좀 걸러듣고 뭔가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 어떻게 헤어졌을 것 같다 이런 게 보이면 이 사람이 불안 회피형 애착을 가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를 사귀든 심리 전문가와 사귀든 간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당신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만족 못 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연애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도 약간 잘못된 관계라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들이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의 화를 돋구는 건데, 그건 어차피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꼭 생각해야 될 건 연애를 하는 이유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거리가 멀 건데 그러면 헤어짐을 선고하는 게 좋습니다. 슬프게도 당신이 헤어짐을 선고해야 상대방이 변화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애인이 나중에 와서 되게 막 현 애인한테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헤어져서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짜증나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불안정 회피 애착은 왜 저러냐? 왜 사랑을 원하면서 저렇게 거부를 또 하고 화내고 불안에 빠지냐에 대한 심리학 1타 강사 저의 맨디쌤의 강의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 저는 현재 자존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담아서 자존감 전문 상담 그리고 자기 알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자존감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자존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자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